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양 환경 오염,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해양 환경 강사 이한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바로 바다로 간 플라스틱.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선생님은 해양환경공단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파란별, 초록별 지구에는 크게 육지와 바다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딜까요? 맞았어요. 육지예요. 그러면 육지가 훨씬 바다보다 더 많겠네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10을 지구라고 본다면 그 중에 7은 바다고요. 해양이고요. 3은 바로 육지예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 그 바다의 큰 단어는 바로 해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바다숲, 바다 목장이라는 말을 혹시 알아요? 바다 식목이라는 말은 들어봤나요? 우리 육지에도 나무를 심는 4월 5일 식목일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 자랄 수 있는 해조류, 해초류를 이런 것들을 생명체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바다 목장을 조성하는 날을 우리는 바다 식목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5월 10일이에요. 자, 사랑의 바다야.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구에는 이렇게 밀접한 바다 문화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자, 바다의 소중한 역할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주는 탄소 저장 창고예요. 이산화탄소를 바다는 엄청나게 흡수해서 바다에 그 온도, 햇볕이 비추는 복사 에너지를 바다가 흡수하고 있어서 기후를 조절해 주죠. 뿐만 아니라 소중한 바다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맛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의 보고가 돼요. 뿐만 아니고 바다는 경제적인 가치가 많아서 즐길 수 있고 또 인간이 스포츠와 레저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또한 바다에 여러 가지 원료를 채취하고 가져와서 인간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 이렇게 생활 전반에 산업이 발전돼서 삶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의 기능이고 지구의 85% 이상 되는 그런 산소 조절 능력 장치를 바다가 하고 있답니다. 신비한 공간이죠.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바다에 우리 가족과 내가 떠오르는 단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열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자, 그래요. 바다는 지켜줘야 해. 바다 지켜주 있어. 자, 바닷속 생태계와 그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가 꼭 필요해요. 자, 오늘은 바다에 살고 있는 천연동물 저어새와 서해안의 백령도 앞바다에 살고 있는 점박이 물범, 이 물범이 두 친구들의 생활상과 고민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얼마나 바다가 심각한 오염을 맞고 있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가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 너무 슬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바다는 크게 갯벌이 있죠. 이 갯벌은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나는 뻘인데요. 이 갯벌에는 바다 생물의 약 85% 이상이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 그런 보물 같은 곳이에요.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많은 물질과 환경오염 물질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나쁜 것들을 걸러주고요. 그리고 습지, 그래서 바다의 갯벌이 지구 표면의 어떤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렇게 갯벌이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게나 그리고 낙지, 조개 뭐 이런 바다 생물들도 다 갯벌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 소중한 바다가 큰일이래요. 이제 아프다고 말해요.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왜요? 해양 쓰레기로 넘쳐나서요. 그러면 해양 쓰레기 중에는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종이? 캔? 비닐? 담배꽁초? 맞아요. 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의 주범이래요. 그 플라스틱은 나이가 많지 않아요.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30년,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맨 처음 플라스틱의 탄생은 바로 당구공을 만드는 그런 데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식물성 원료, 자연 원료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석탄, 화학, 그리고 석유화학이 점점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면서 거미줄보다 더 가늘고 철사보다 더 강한 실, 나일론이 탄생됐고요. 그것은 바로 플라스틱으로 진화되면서 점점 질 좋고 인간의 삶의 곳곳에 다 사용이 되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발전을 거듭했답니다. 자, 플라스틱은 이렇게 음악, 영화뿐만 아니라 병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학교, 가전제품, 또 안경,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와 같이 하죠. 장난감, 우리 교실에도 플라스틱의 종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열고 닫는 문의 틀도 플라스틱이네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사용하고 있는 가방, 심지어 펜, 책상, 다리, 어머나, 플라스틱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2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해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니까 바다에 커다란 플라스틱 아일랜드, 쓰레기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해류를 따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반도에 7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 섬이에요. 그런데 거대하고 뜨거운 햇볕이 쬐는 바닷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물고기인 줄 알고요. 해양 생물들이 그걸 먹기 시작하면 바사삭 하고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조각이 해양 생물들의 심장을 찢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가미를 상하게도 하고요. 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병들고 아파지는 그런 바다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바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바다에 거대한 조형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플라스틱 바다가 넘실대고 있네요. 자, 뿐만 아니고 내가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 플라스틱 때문에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껴서 거북이는 피를 흘리며 울고 있어요. 또한 거대한 플라스틱 뱃속에 가득한 알바트로스 새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배에 가득한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갔고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가다가 플라스틱 고리가 허리에 걸린 바다 거북이는 그만
뾰족한 허리를 갖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또 그물에 걸린 물개, 이렇게 바다 생물들이 우리가 버린 이런 해양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바다 쓰레기는 심지어 아주 작고 작은 죽음의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알갱이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 인간의 식탁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섬유, 세제, 또 페인트, 엄마가 쓰는 화장품, 치약, 이런 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에는 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데, 아주 작고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요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면 이걸 플랑크톤이 먹어요. 그러면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가 다시 먹고요, 또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 잡아먹은 큰 물고기는 고등어, 우리가 바로 그 고등어를 시장에서 아유 맛있겠다 하고 사오는데 식탁에 놨을 때 미세 플라스틱을 담고 있죠. 돌고 돌아서 바로 인간의 미세 플라스틱이 공포의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해요. 엄청난 양의 바다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가 병들 뿐만 아니라 죽거나 심한 부상으로 앓고 있는 그런 해양 생물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 없는 우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고 작은 변화의 생활 실천이 필요하겠죠. 아까 말한 저어새와 물범들,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 서식지에서 마음 편하게 행복한 가족과 살 수 있도록 우리 플라스틱 아닌 제품으로 점점 생활을 해나가는 게 어떨까요? 자, 이렇게 거대한 해양 쓰레기의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 중에 아주 건강한 청년이 바다의 해양 쓰레기를 한꺼번에 아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발명품을 개발해서 바다 청소 기계를 사용해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데요. 이 친구는 가족과 함께 여행에 가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는데 바닷속에 있는 엄청난 해양 쓰레기를 보고, 아, 내가 이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플라스틱은 땡땡땡이다.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유는 뭔가요? 그래요. 여러분 각자 플라스틱을 줄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인데, 비닐 사용을 하지 않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걸 줄이고요, 환경 제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서 건강도 튼튼하게 찾고요, 환경도 지켜주는 그런 생태계 보존의 그런 지구지킴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 텀블러나 개인 컵을 들고 다녀서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요. 만약에 다 쓴 플라스틱 제품은 분리배출을 잘해서 버려주는 것도 좋겠죠. 자, 우리 오늘 배운 쓰레기 플라스틱 줄여 쓰는 방법도 실천 카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선생님과 함께 OX 퀴즈를 통해서 또 쓰레기 없는 해양 쓰레기의 빙고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오늘 배운 얘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동참해 주기로 약속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즐겁게 재밌게 같이 해준 친구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바다에 살고 있는 거대한 아기 상어,
아기상어 뱃속에 어떤 플라스틱들이 들어있어서 아기상어가 고통을 겪는지 한번 이렇게 꺼내보고 알아보는 체험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을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